오늘은 방생법회를 하고 3사 순례를 하는 날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거리상 또 사정상 참석을 못하신 분들 모두가 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변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에 방생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방생의 방자는 노을방자거든요. 그게 날생자를 써서 남이 잡은 물고기나 새나 짐승, 이런 산 생명을 사서 산이나 물에 이렇게 놓아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방생을 금한 것은 소극적인 선행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불교는 자비의 선을 베풀기 위해서 불살생과 비폭력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생은 선행의 극치입니다. 물고기는 귀도 있고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귀는 사람의 귀처럼 귓바퀴가 없어서 밖으로는 안 보여도 귀 구멍이 이 머리 내부 좌우에 2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청각은 사람과 비슷해서 16Hz에서 13,000Hz 범위 내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붕어나 잉어는 위바쇄골이라고 하는 귀와 불에를 연결하는 기관이 있어서 작은 소리도 불에를 이용을 해서 10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류는 소리의 높고 낮음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협할 수도 있고 동료들에게 적의 내습을 알리는 어종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첫째, 100세 시대니까 무병장수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만사가 순조롭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 다음에 모두 극락세계에 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100년을 넘게 젊게 살고 만사가 순조롭고 자녀들이 창성을 하고 사후에 극락 정토에 나는 가장 빠른 길은 방생입니다. 방생보다 더 큰 공덕이 없습니다. 방생을 많이 하면 무병장수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좋은 배우자를 원하면 음기가 강한 우렁이, 다슬기, 골뱅이를 방생을 하면 참 좋고, 여자가 좋은 배우자를 원하면 양기가 강한 가물치, 장어, 붕장어, 미꾸라지 방생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나쁘면 장어나 미꾸라지를 방생을 하면 좋습니다. 미꾸라지 방생은 자손 창성과 재물을 끌어다 주고 척추, 목덜미, 이 허리 아픈 사람과 내장병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방생을 많이 하면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장어나 붕장어는 허리 근육에 좋고 허리가 안 좋은 분은 장어나 붕장어를 방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안전과 주택으로 인한 일이 잘 풀리게 하려면 미꾸라지, 우렁이, 소라, 골뱅이를 방생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폭이 넓어지고 재물과 관록이 좋아집니다. 지렁이 방생은 혈관에 좋고 부동산 복이 늘어납니다. 지렁이 무시하지 마세요. 지렁이는 피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습한 땅에다 방생을 해줘야 하고 사기꾼 방지에도 지렁이 방생이 좋습니다. 개구리 방생은 피부병을 낫게 하고 구업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하체와 허리 병이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개미를 죽이면요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생기고 소화불량과 가슴이 답답해지고 고단하게 일을 해도 성과가 없는 과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제 구설에 자주 휘말린 경우는
개와 얽힌 살생포가 많으니까 개와 관련된 방생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개 방생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있지요. 개 때리지 말고 개 예뻐해주고 개가 아프면 약 발라주고 또 개 먹이 주고 개고기 안 먹는 것도 방생이에요. 스님들이 구두를 신지 않고 가죽 허리띠를 안 하잖아요. 가죽 잠바 안 입잖아요. 그걸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고무신이나 이런 그 옷을 입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면 마비 증세를 염려가 되면은 항어 방생을 하고 머리고기나 편육 먹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렁이를 미끼로 해서 낚시를 한 과보는 그 사람 혈관에 주사 바늘을 꼽는 인연이 옵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을 너무 많이 꽂아서 혈관에 주사 바늘을 꽂을 꽂을 곳이 없어가지고 지렁이처럼 꿈틀대면서 주사 놓기까지도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근육, 세포, 혈액순환, 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는 지렁이 방생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명증, 이석증, 귀염증에는 소라, 골뱅이, 우렁이, 달팽이를 방생하면 좋고, 오동나무를 많이 심으면 딸에게 좋고, 프라달라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모든 일이 빨리 성장이 되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귀인이 나타나고, 동백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은 인연을 빨리 만나게 되고, 사시사철 재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많이 심으면 만성 두통, 만성 피로가 해결이 되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 마련이 쉽게 됩니다. 자귀나무를 심으면 두통에 좋고, 대나무 밭에 거름을 주면 가족이 화합을 합니다. 시험 합격을 원하면 대나무 밭에 거름을 주거나 잉어, 메기, 자라, 미꾸라지를 방생을 하면 참 좋습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신 분은 콘크리트 바닥에 묻힌 나무들이 있죠. 가로수 같은 거. 그 나무에 거름을 주면 참 좋아요.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면은 보온이 빨라서 좋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특히 횟집을 하거나 살생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은 작은 생명이라도 늘 이렇게 살려주는 방생을 많이 해주면 참 좋습니다. 매일 한 생명이라도 살려주는 공덕을 쌓으면 어느 순간 자신을 지키는 신장님께서 각별하게 도움을 주셔서 만복이 깃들게 됩니다. 국수는 좋은 인연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국수 공양을 많이 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버섯이나 해조류가 있죠. 해조류는 업이 아주 작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 이런 거죠. 여기에서 버섯은 업이 하나도 없어요. 버섯은 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버섯을 많이 먹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나 자라를 방생을 하면 평소에 내가 경험해보고 싶었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찾아옵니다. 자라는 나쁜 업을 해소를 해주고 자손을 이어줍니다. 붕어 방생을 하면은 훌륭하고 튼튼하고 강한 마음이 생기면서 강한 힘을 가진 친구와 후견인이 생깁니다. 죽을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서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지요. 전쟁의 폐허 속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폭등을 할 것이고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후진국은 식량 위기가 심화될 것이고 엄청난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의 목숨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저 전쟁 광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요 도산지옥이나 화탕지옥 감입니다. 오늘 정성을 다한 방생 공덕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오늘은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날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철수할 때는 이쑤시개 하나도 빠져놓고 가면 안 됩니다. 방생을 하고 나서 무병장수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장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산 물고기를 가지고 놀면서 너무 물고기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손가락을 다치니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에 물고기를 잡아다 놓고 배와 꼬리를 자르고 비늘을 뜯어내고 했던 때 그 물고기의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물고기 방생을 시작을 했고 산 목숨에 전혀 상처를 입히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사람들을 수명의 2배인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항주 사람 섭홍어라고 한 사람은 19살 되던 해에 악몽에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부자리에다가 자신이 토한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섭홍어는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총명을 해서 가족들로부터 아주 한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용돈도 아주 많이 받아서 돈을 모아둔 것이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섭홍어의 돈을 가리키면서 병에 걸려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저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섭홍어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모두 방생에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병이 완쾌가 돼버립니다. 방생 후에 또 일이 잘 풀린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자손이 창성한 예를 보면 가흥 사람 공씨가 있었어요. 공씨. 이분이 어느 날 친척 집에를 갔습니다. 친척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닭을 한 마리 잡아주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씨가 닭 잡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말렸어요. 그래서 닭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이제 공씨가 친척 집에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들보위에 돌적이 알잖아요. 돌적이가 딱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보고 잠이 싹 들었는데 갑자기 닭이 와서 공씨 머리를 그냥 콱 쪼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깼죠. 그래서 닭을 쫓고 나서 또 잠이 살뿐 이렇게 들었는데 닭이 와서 또 머리를 3번이나 탁 쪼아요. 그러니까 공씨가 좀 화가 나죠. 발끈하고 일어나서 이 닭을 쫓으려고 부지깽이를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돌적이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돌적이는 바로 공씨가 누워있던 그 머리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안 잡고 살려준 은혜를 보답한 것입니다. 또 소흥 사람 예옥수가 있었는데, 예옥수라는 사람은 항주에 사는 양서묘라는 사람이 아주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돌팔이 양서묘가 돼지를 잡고 양을 잡고 닭을 잡고 거위를 잡아가지고 구설해 준 거예요. 제사를 지내 준 겁니다. 그날 밤 예옥수의 꿈에 선신이 나타나서 네가 자식을 원한다면서 살생을 했느냐 하면서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옥수가 쩔쩔매면서 선신에게 빌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막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신이 네가 진정으로 자식을 원한다면 산 생명 중에서 후손이 가장 많은 물고기, 새우, 소라, 미꾸라지 같은 것을 방생을 해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그가 물고기, 새우, 소라, 미꾸라지 등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곧바로 사서 방생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옥수의 아내는 임신을 했고
출산도 아주 순조롭게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을 5이나 더 낳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생 후에 극락 정토에 태어난 사례를 보면은요, 호남성에 사는 장거사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이 뭐인 줄 알죠?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아침에 돼지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돼지를 잡을 때 윗마을에 있는 절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소리를 듣고 잠이 깨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절에서 종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절에를 올라가서 스님에게 왜 오늘은 종을 안 쳤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스님께서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 11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절에서 종을 치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래서 종을 치지 않았어. 그럽니다. 장거사가 그날 아침에 잡을 돼지가 11마리였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장거사는 그날부터 백정 일을 그만두고 불법에 귀의하여 10여 년간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서 신통력을 얻고 그 후에 좌탈 임망 멸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죽었죠. 방생을 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여 이렇게 성불까지 하게 됩니다. 살생과 악행의 과보는 현생에서는 질병에 시달리고 삶에 어려움이 많고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불효를 하고 또 단명하고 죽어서는 악이나 축생으로 태어나서 무량겁을 윤회하면서 수많은 고통의 과보를 받고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단명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파리 한 마리 이렇게 거미 한 마리 죽이는 거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생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과 가족, 아는 분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방생할 것을 권유를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잔인하게 살생을 일삼아서 훗날 혹독한 과보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생 동참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직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정성껏 기도를 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바라겠느냐? 할!